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원칙의 중요성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은 원칙의 중요성 당연히 다 알고 계셔요. 사실 원칙 일단 원칙이라는 그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이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, 그리고 만들더라도 안 지키면은 쓸모가 없잖아요. 말짱 꽝이에요. 내가 원칙 아침에 뭐 갭 20% 뜨는 종목 안 따라잡는다, 아니면은 재료 까보지 않는다, 재료 소멸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조심한다, 이런 식의 원칙을 세우더라도 제일 우선은 일단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. 뭐라도 기준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니까. 근데 기준을 세우고 나면 이제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 현실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느껴지는 부분, 원칙은 나는 뭔가 뭐 마이너스 3%면 손절 쳐, 마이너스 5%면은 손절, 아니면은 뭐 금액이 몇백 넘어가면은 손절, 이런 식의 기준을 세워놓는데 이게 실제로 매매로 넘어갔을 때 쉽지는 않아요. 사실상 머리에서는 알고 있어. 이성적으로는 내 기준이 뭔지 알고 A, 뭐 1, 2, 3 기준들이 다 있어요. 다 뚜렷하게 있어요. 매매를 하기 전에는. 근데 매매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1번 상황이야. 1번 상황은 손절을 쳐야 돼. 뭐 2번 상황은 매수 안 하고 뭐 좀 상황을 지켜본다, 뭐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칠게요. 1번 상황에 와가지고 손절을 쳐야 돼. 내 손절 기준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. 내 원칙을 내가 정해놓은. 근데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원칙을 지켜야 된다, 원칙의 중요함을 알고는 있죠. 근데 또 사람이 현실적으로 실제 매매하다 보면은 원칙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라고 말을 하면은 다행인데, 솔직하게 빈번해요. 내가 손절 쳐야 되는 기준이 막 있다고 쳐요. 뭐 단타 돌파 매매는 뭐 마이너스 5% 일단 손절, 뭐 아니면은 금액으로 손절 치시는 분들도 있죠. 퍼센테이지 손절도 있고, 금액이 뭐 한 500 넘어간다, 단타로 했을 때 500만 넘어가면 일단 금액만 보고서 손절, 뭐 이런 분들도 있고, 뭐 이런저런 손절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매매로 적용을 했을 때 원칙 있더라도 이걸 지키냐와 안 지키냐는 또 얘기가 달라요. 왜?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해놨더라도 사람의 그 실제 현 상황, 닥친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립니다.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 다 초보 때 솔직히 제일 많이 겪는 게, 나는 뭐 한 2% 밀리면 손절 칠 거야, 뭐 나는 뭐 한 5% 밀리면 손절 칠 거야, 돌파 매매로 사고 뭐 한 3분, 5분 안에 안 움직이면 손절 칠 거야, 재료 안 까볼 거야, 재료 소멸 나는 매매 안 해,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 놓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준 디테일함이 주식시장에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. 경우의 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변수라고 해야죠. 나는 A 상황을 가정해서 1번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손절을 생각을 해놨는데 1번에 구구절절하게 막 좀 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. 내가 돌파 매매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% 됐어. 그럼 손절을 쳐야 돼. 근데 재료가 너무 좋아 보여. 막 미쳤어. 와, 이거는 무조건 흔들기라고 내가 생각돼. 이거는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. 금액 500만원 넘어가면 손절 정해놨는데 정작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 가고 있는데 손절을 못 쳐요. 왜? 내 돈이 실제로 이걸 자르면 내가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데? 이 생각이 드니까 손절 치면 올라올까봐. 그리고 손절 치는 순간 이 돈을 내가 분명히 날리는 거예요. 그럼 내 월급이랑 비교하면서 이거 한 달치 막 날리는데 나 한 달 진짜 뼈 빠지게 해가지고, 아니면은 요번 달 뭐 수익 5천만원, 1억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이걸 손절 안 하고 이게 복구가 된다면은. 그런 목표가 있는데 지금 뭐 한 9,500만원이겠죠. 1억 기준이면은 500만원이 지금 마이너스 중이야. 그리고 오늘이 월 말이야, 하필.
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? 이거 손절 치면 나 복구 뭐 좀 다른 할 만한 종목 안 보여. 이래서 손절 못 치는 경우도 있고, 방금은 예시인데 그런 경우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손절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놨더라도, 그리고 모든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변수들이 다 존재합니다. 사실 다 갖다 붙이면 다 변수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. 재료가 너무 좋아 보여서, 까보고 싶어서,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서, 그리고 500만원 손절 하려고 했는데 정작 내 눈으로 보니까 뭔가 좀 크게 와닿아. 좀 미련이 남는 거죠. 조금만 더, 이거 한 300만원, 400만원 가면 손절 칠게. 이건 진짜, 처음에 500만원 생각했는데, 이거 진짜로 한 300만원만 가면 손절 친다. 근데 300만원 안 오고 막 700만원, 1000만원 가고 있어요.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. 많을 거예요. 저도 오늘 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. 그 복구 자체는 하면 돼요. 뭐 한 3천이든 뭐 5천이든 손절에 대해서는 그냥 뭐 주식 계속 하다 보면은 손절 친 거 복구하면 돼요. 대신에 이제 복구에 대해서 기간이 이제 막 머릿속에서 돌아와죠. 이 정도 금액이면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한 2주, 3주 걸릴 수도 있겠다.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비중 베팅하고 하면은 한 3일이면 복구할 것 같은데?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절을 칠 때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은 좀 복구가 될까? 물론 그것도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. 왜? 시장이 내가 원하는 내 종목에,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을 막 날마다 줘. 주도주. 오늘 뭐 일동제약이라던가 로보로보처럼. 그러면 정말 쉽죠. 난 주도주 막 날마다 나오면은 그 주도주만 잘 노리면은 진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내일 주도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내일 모레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. 나오더라도 내가 일이 바쁘면 공략 제대로 못 할 수 있잖아. 아니면은 뭐가 좋은 종목이 나오더라도 내 기준에 안 맞게 뭐 재료 없이 막 올라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도주가 안 나오고 막 하다 보면은, 혹은 시황이 갑자기 불안해져. 뭐 지금 이렇게 좀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, 러시아 확전이 됐어. 그럼 시황 막 무너지겠죠. 그럼 매매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, 그런 선으로 넘어가면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런 두려움도 있으니까 손절을 더 못 치게 됩니다. 머릿속에는 사실 그냥 정상적인 장에서 하루에 주도주 하나씩만 던져줘라. 한 일주일, 뭐 2주일, 길어도 한 달이면 복구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, 저도 지금 시장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돌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.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이게 뭐 상승장은 당연히 욕심이고, 난 지수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,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수 안정되면은 옆으로 최소한 횡보만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.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기에는 횡보만 해줘도 감지덕지입니다, 우리나라 장은.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, 또 가봐야 하는 거죠. 뭐 다음 주에 갑자기 진짜 뭐 확전이 된다거나, 아니면 금리 인상 뭐 0.5포인트 예상을 했는데 뭐 한 0.75, 뭐 1%,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또 증시 시장에 충격 가해질 수 있고,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뭐 미중 갈등이 튀어나온다거나 북한이 도발한다거나, 미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. 생각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오늘 중앙에너비스 좀 거하게 요거 했지. 어제 좀 설레면서 상따 뭐 물량 좀 들어갔다가 아침부터 그냥 10% 20%씩 맞으니까, 그래서 저도 뭐 나름 뭐 원칙을 지키려고 원칙 지키면서 손절을 쳤다 라고는 하지만, 원칙 지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만족을 해요. 뭐 잘 지켰다. 사실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. 원칙이라는 게 사람 욕심에 관여가 되는 거니까. 근데 또 지나고 나서 이거 분명히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. 저도 이제 관련해서 어제 상따 하면서 원유 막 시원하게 오르고 침공 이슈니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. 한 3일? 길면 일주일 안에 전쟁은 끝날 것 같다. 하지만 침공이 일단 재료, 악재 소멸로 갈 수도 있다.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말 껴서 다음 주 정도부터 그 반응을 하지 않을까. 즉 오늘 금요일, 어제죠. 지금 시간이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금요일에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갭 뜨고 갈 수 있지 않나. 실질적으로 침공을 하고 있으니까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장이 그냥
바로 시원하게 돌려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야 뭐야 아침에 개파락하네?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나 보다. 이거에다가 시장가 투매 저도 똑같이 같이 껴있던 거고 보던 사람들이 상따한 사람들이 이거 전쟁에 대해서 미국 장이 저점 대비 7% 올렸잖아요. 그거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그래도 갭 뜨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이거 그러면은 시장에서 일단 좀 뭐가 됐든 내 생각은 아침에 갭은 떠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벽 중에 미국 장 보고 보니까 이거 아침에 개파락 하겠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손절을 칠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원칙으로는 제 기준에는 손절이 맞아요. 그러니까 손절을 친 건데 한편에선 저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. 전쟁 아직 끝난 거 아닌데 안 됐는데 이거 개파락하고 방금 그런 차트 자리 이런 거 요 부근에서 조금만 더 봐볼까? 지금 여기서 아침에 개파락하고 탄력으로 쭉 하고 당겼죠. 그리고 그 뒤에도 지지해줬어요.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라서 분봉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. 어제 오전에 저항 만들고 오후엔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저항 돌파 지지 해줬던 그 주식 초보 때 그냥 배우는 정석적인 자리 지지 저항 이 자리는 지지 정말 확률 높다 라고 할 수 있는 저항 돌파 지지 기본이잖아요. 그런 좋은 모습을 만들어준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. 그 주변에서 그리고 이게 전쟁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지. 분명히 저도 이 생각은 했어요. 마무리 안 됐는데 이거 그냥 안 끝날 것 같은데 얘네가 이렇게 급락하면 어제 돈도 고점 부근에서 많이 들어왔고 이게 그냥 죽을까? 솔직히 이 생각 제가 뭐 초보도 아니고 차트랑 엮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 원칙이랑 내 생각이랑 그 실시간에 대한 대응 이런 게 부딪힌단 말입니다. 부딪혀요. 결과적으로는 오늘 어떻게 됐죠? 네, 이성 vs 본성이라고 하니까 좀 짐승 같네요. 본능도 짐승 같네. 이성 vs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? 본능, 본성 하니까 뭔가 야수, 곰,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 짐승 같은데?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. 이성이랑 감성,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원칙이겠죠. 근데 이게 또 생각이니까 이성 감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비유라고 들어주세요.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원칙을 지키자. 감성, 근데 전쟁 아직 안 끝났고 이거 세력 이렇게 개파락하면은 얘들 어제 힘들게 돈 많이 써서 상 보냈는데 그냥 죽을까? 이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. 제가 이 생각을 못할 리는 없죠. 재료 매매를 1,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했어요. 하면서 결국 제가 내린 선택은 뭐였죠? 원칙을 지키자. 물론 분할 손절을 치긴 했습니다. 대성에너지랑 미래생명은 대장 아니니까 잘랐고 그 다음에 비중 가장 많이 들어간 중앙에너비스는 분할 매도를 하기는 했어요. 그래도 원칙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실은 거죠. 일단은 신공에 대해서 악재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을 치자 라는 게 원칙이었어요. 저한테는. 그리고 감성에서는 근데 전장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 재료로 한번 올려줄 수도 있지 않나? 조금만 더 볼까? 추가 매수 해볼까?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내 원칙이랑 그 다음에 그 실시간 그 순간 생각, 감정, 재료에 대한 해석 이게 부딪힙니다. 이념의 대립처럼 내 머릿속에서 같은 사람이 하는 생각인데 한쪽이랑 악마랑 천사가 조금만 더 버텨봐. 악마는 좀만 더 버텨봐. 달콤하게 올라와 줄 수도 있잖아 하면서 천사는 아니야. 원칙을 지켜야 돼. 이거 원칙 안 지키다가 네 맞아본 적 있잖아. 원칙은 정말 중요한 거야. 항상 그래요.
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감성을 택했으면 더 좋았겠죠. 아, 그냥 안 죽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던가 아니면 그냥 좀 더 보자. 전쟁 아직 안 끝났으니까. 결과적으로 오늘은 감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. 결과적으론. 하지만 주식에서 항상 말씀드리죠. 원칙의 중요성이에요. 이 영상의 제목은 왜 원칙이 중요하겠어요?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을 때마다 통계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.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성과 감성이 대립하는 시간, 손절을 치냐 버텨보냐. 왜? 손절 쳤더니 그 뒤에 올라오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. 근데 또 이성적인 판단은 손절 안 치고 버텼더니 진짜 죽어라 내려가.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. 뭐가 정답이다 할 수 없어요. 항상 어떤 상황에선 이성이 오를 때가 많고 어떤 상황에서 감성이 오를 때가 있고. 근데 자, 원칙을 세우게 된 그 이유가 뭐겠어요? 원칙을 왜 어떤 기준으로 세워요? 원칙을 세운 기준이 있을 거예요. 원칙을 세운 기준은 당연히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저는 과거에 내가 여러 번 통계도 냈고 주식 매매하면서 원칙을 이런 재료 소멸, 악재 소멸이든 뭐 호재 소멸이든 내가 들고 있다가 그런 게 맞닥뜨렸어. 갑자기. 물론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. 악재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거나 호재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재료 소멸 관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는 여태까지 봐온 거, 내가 여태까지 매매했었을 때 통계적으로는 손절이 맞았다.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손절이 맞았다. 왜? 초보 때는 재료 항상 까봤어요. 좋아 보이니까 이거 잘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기대감 있고 뭐 바이오 임상 막 3상 2상 들어간데 성공할 것 같고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해서 언제 나오냐 막 하한가 가고 있는데 막 내 평단에서 한 20%막 50% 수익 줬는데 아니야 이건 임상 3상까지 까봐야 돼. 까고서 이건 글로벌 회사 될 거야. 막 하고 들고 가다가 그 마이너스 플러스 50% 30%였던 종목이 점점 보합까지 다가와요. 그럼에도 내 머릿속에선 재료 까봐야지 들고 있어. 마이너스 30%까지 내려왔어.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가지? 이해가 안 가네. 아직 재료 호재 이거 성공하면 진짜 대박나는 회사인데 들고 있어요. 마이너스 30% 됐는데. 그러다가 결국에는 재료가 한번 탁 하고 뭐 조만간 임상 3상 결과 나온다 해가지고 막 한 마이너스 10% 아니면 막 보합선까지 또 탈출 기회를 줘. 그때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성공한다. 뭐 이유 내가 몰라요.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뭐 연구원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회사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뭐 성공한대 조만간 야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임상 결과 엄청 좋게 나왔어.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정보를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초보 때는 그랬어요. 그냥 까보자. 좋게 나올 것 같아. 아시잖아요 사실 다들. 제가 항상 재료 까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당연하다라고 듣고 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보다 보면 당연한데 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이 주식시장에 쌓이고 쌓였습니다. 제가 이거 당연하게 말을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. 처음 들으면은. 초보 때 주식시장의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재료 까봅니다. 내가 좋게 생각한 재료에 대해선 무조건 들고 가요. 새로 들어온 사람 똑같아요. 겪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. 겪더라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. 이거 임상 결과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들고 갔더니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가지? 이해가 안 가네.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끝나요.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몰랐던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한테는 목숨 한번 구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통계적으로 접근을 계속 쌓이면서 재료 소멸은 악재 소멸이든 호재 소멸이든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
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항상 호재라고 설명드리긴 하지, 좀 그렇지만, 전쟁 테마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호재긴 하죠. 근데, 침공을 함으로써, 이제, 뭐야, 침공했네? 더 이상 나올 거 없네? 호재 소멸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는 같아요. 호재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, 딱 설명, 이해를 위해서. 즉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료 소멸이란 말이에요.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정확히 말하면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, 이거 침공했고 그 이상 뭐 더 나올 게 있나? 더 큰 게 있나? 이거 좀 소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지? 그리고 개파락도 하니까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반응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도 손절을 쳤습니다. 감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추가 매수하고 뭐 여기서 지지고 볶고 탈출하고,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.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성 감성, 항상 원칙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원칙 못 지킬 때도 있죠. 당연히 손절 쳐야 되는데 들고 가다가 더 크게 손절 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. 사람이니까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이거 그냥 추가 매수하고 했으면 이거 탈출 그냥 나왔을 거 아니에요. 최소한 손절을 그렇게 안 했겠지.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거 키예프 점령당할 때까지 들고 있을걸, 키예프 침공한 때까지 들고 있을걸. 그러면 막 머릿속에서 이거 뭐 마이너스 10%쯤 한 10% 20% 먹고 나올 수 있었는 종목이었는데, 그럼 내가 마이너스 친 거에 대해서 2배 수익을 내고 나왔겠죠. 이거 들고 있었으면 얼마야.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의미가 없어요. 지나고 나서 이거 알았으면 재벌됐죠. 여기서 풀베팅 했지. 진짜 예수금 통장에 있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뭐 대출까지 받았겠죠. 어제 준비하면서 이거 개파락하면 막 사야겠다. 못하잖아요. 못한단 말이에요. 이거 올라올 거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 저는 원칙을 선택을 했습니다. 오늘은 뭐 다음번엔 또 원칙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. 저도 사람이니까. 제가 완전 진짜 좀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기계처럼 진짜 원칙 탁탁 지키는 분들 좀 신기해요. 저는 그렇게 매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가끔씩 내동매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잘하는 분들도 내동매매 나와요. 수익 막 버는 사람들 한 100명 모아놔도 내동매매 하는 게 90명은 될 겁니다. 근데 그 내동매매에 대해서 대응이 빠른 거예요. 초보분들 대비해서. 그리고 내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숙련도가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날 자리, 그냥 매수 질렀는데 수익이 나는 거야. 확률 나는 높다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그냥 내동매매를 했으니까.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, 수익 계속 내는 사람들 100명 모아놔도 90명은 내동매매 해요. 저도 그 90명 중에 하나이고.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가끔 10명, 이 사람들은 기계인가? 이게 솔직히 정말 원칙을 지킨다는 게 머릿속에서는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. 대단한 사람들이. 자기 절제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좀 알려줄 때, 좀 친구들, 지인 중에 알려줄 때 제일 편했던 스타일이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.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학벌도 높아요. 직급도 꽤 좋아요. 애초에 그만큼 학창시절부터 절제하고, 솔직히 의자 앉아가지고 공부 하루 종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. 걔네들은 근데 학창시절부터 몸에 익었어. 내가 이 정도 고통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야지 돌아오는 걸, 달콤한 과실을 알아. 그렇기 때문에 참을 줄 알고 노력할 줄 알고 그런 열정을 쏟을 줄 알아요.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들이. 그런 사람들은 알려주기 정말 쉬워요. 왜? 그냥 알려준 대로만 해. 지들이 철저하게 지켜. 내가 모르는 영역에 함부로 안 뛰어들고, 뭐가 됐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니까 지키자. 그러면 일단 돈은 번대. 봤어. 그러니까 지도 지키고 가장 수익이 빨리 나는 부류도 그 친구들이었어요. 절제력이 그나마 높은 애들.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은 지키기 쉽지 않아요. 근데 이 원칙을 계속 지키려고도 해야 됩니다. 왜? 통계적으로 난 접근을 했을 때 재료 까보니까 10번 중에 내가 그거를 그냥 버텼을 때
개박살난 적이 많은 거야. 10번 중에 7번은 그냥 원칙 지켜서 손절하는 게 맞아. 3번 정도는 막 반등 시원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. 또 주식이. 내가 안 한 선택이 머릿속에 남아서 임팩트에 남아서 저기서 풀베팅 할걸. 풀베팅 할걸.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자리에서 이거 그냥 이거 시가 개파락 때 막 그냥 뭐 한 5억 10억 막 그냥 뭐 미수 끌어가지고 쓸걸. 다 머릿속에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. 올라가고 나서. 저라고 안 할까요? 저도 똑같이 했다니까요. 이거 그냥 버틸걸. 해요.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. 하지만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. 그리고 그게 한두 번 맞는 거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해요. 이거 버텼으면 얼마 수익이야. 이게 그럼 다음번에 버티게 돼요. 또 다음번에는 손절을 안 하게 돼. 그게 기억에 남아서, 임팩트에 남아서. 근데 또 내가 손절 안 하고 버티지? 미친 듯이 내려가요. 이게 주식시장이에요. 원칙 10번 중에 정작 1번, 2번 안 지킨 거. 이거 뭐 어떻게 좀 풀베팅 할 걸 그랬나? 그렇게 생각한 거가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 정작 통계를 내보면 7, 8번 한 건, 7, 8번은 원칙을 지키는 게 좀 좋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. 통계적으로. 머릿속에 남는 건 저 한두 번이에요. 왜? 내가 선택을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했기 때문에 내가 놓쳤다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. 그때 풀베팅 할 걸. 그때 들고 있을 걸. 이 생각들. 근데 저도 뭐 손절치고 솔직히 말했죠. 종목 죽여버리고 싶었다고. 사람이니까 죽여버리고 싶어요. 종목을. 근데 항상 지키려고 또 노력도 해야 돼요.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. 이게 지켜버릇해야 다음번에도 지키고 다음번에도 지키고. 가장 원칙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인 원칙을 세웠다면은 이어지는 게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저 원칙들을 왜 세웠어?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,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세웠을 거 아니야. 제가 손절 기준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예시로, 사실은 이런 거 말고 매수 기준도 있을 거고 매수 원칙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세우려면은 내가 매수할 때 거래대금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. 시장에서 테마 뭐 있어야 된다. 재료에 대해서 내 기준에 뭐 A급 이상이어야 된다. 이런 식의 기준 세울 수 있잖아요. 20% 넘으면 접근 안 한다. 막 이런 것들. 그런 식으로 매수에도 기준이 세울 수 있습니다. 원칙. 그거 아니면 나 안 해. 얘네들만 접근했을 때 승률이 높기 때문에 나 그 외에 잡주 안 해. 이런 식으로 원칙 세우고 그거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. 이상한 막 거래대금 100억, 200억, 500억도 안 터지는 잡주. 장중에 막 뉴스 붙어가지고 좋아 보여서 접근했다가 그런 거 호가 얇은 건 또 밀리면 막 5%, 10% 순식간에 밀리죠. 그런 거 하더라도 비중 줄여야겠다. 막 진짜 호가 얇은 거에서는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. 변동성이 너무 커요. 그리고 내가 비중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? 그거 손절치기도 피곤해져요. 손절치기도 이거 내가 지금 시장가로 팔면 막 한 열흘가 깨지네, 10%가 깨지네. 그럼 마이너스 막 몇 프로야? 막 3%, 5% 막 더 내고 팔아야 돼. 그래서 눈치 보고 좀 천천히 팔려다가 그 사이에 3%, 5%더 내려가고 있어. 여러분 환장하죠.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. 호가 얇은 거에서. 원칙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.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,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세운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.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. 지킨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. 담배에 대해서 갑자기 좀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. 근데 이제 담배 피는 친구들 항상 아직도 야 니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니네 조금 뛰면 이제 죽는 거 아니냐? 폐에 막혀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, 야 담배는 그런 얘기예요. 담배 좀 끊어라 하면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잠깐 쉴 뿐이야. 금연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래요. 야 나는 지금 1년 2년 동안 지금 쉬고 있을 뿐이야. 죽을 때까지 안 피면 죽고 나서야 그때 끊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, 잠깐 쉬다가 1년 3년 막 5년 안 폈는데 다시 피면은 그건 피는 거라고. 잠깐 쉬었을 뿐이라고. 원칙도 그런 개념이에요.
죽을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,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다면. 그래서 저도 막 이럴 때 또 그래요.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원칙 지켜가지고 괜히 손절했나. 아까 전에 그 분명히 재료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고 전쟁 있고 얘네가 상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냥 죽을까? 뭐 이렇게 유지 오래 시켜놨는데 그냥 죽을까? 안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도 있는데, 또 경험에서 이거 원칙인데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 높으니까 손절 치자 고민했죠. 고민했어요. 근데 원칙 지켰더니 이제 시장에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. 그러면은 열 받아요. 하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다면,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은 원칙을 지킨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. 무조건 지켰다, 지킨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. 원칙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고,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?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정상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걸 최대한 지키는, 막말로 3% 손절 잡고서 그 다음에 한 종목당 뭐 비중 5% 들어간다. 말도 안 되죠. 엄청 적죠. 100% 중에 5%, 그러면 나 20종목 살 수 있어요. 엄청 적은 돈이잖아요. 그걸로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냐. 근데 이 원칙을 세워놓고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? 계좌가 한 번에 박살나는 게 있을까요? 원금이 하루 만에 막 미수 써가지고 50%, 70%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? 최소한 없겠죠.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. 막을 수 있는 게.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항상 주식시장뿐이 아닌 것 같아요. 현실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냥 인생 끝나기 전까지 자신만의 뭐 기준이 있을 거고, 신념이 있을 거고, 이념도 있을 거고, 주식시장에서도 원칙도 있을 거고. 근데 세워놓고 못 지키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도 못 지킬 때 많아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. 원칙 지키고 날아가는 거 많아요. 배 아파요. 저도 진짜 진짜 종목 세력 찾으면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갔다가 배 아픈데 또 지켜야 돼요. 오래 살려면은 지키고 하다 보면은 단단해집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저도 오늘 오랜만에 이게 원칙을 지킬까 말까, 재료 측면에서도 분명히 저는 이런 부분은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. 차트에서도 오래 상한가 지켰고 돈도 많이 들어왔고, 이거 지들이 그냥 죽을까? 이 관점도 또 나쁘진 않거든요. 분명히 어떻게든 좀 해먹을 수 있는. 근데 이제 비중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원칙을 지켰어요. 저는 비중이 그냥 뭐 한 1억? 뭐 한 5천? 이렇게 상따했으면은 그냥 좀 버텨볼까? 그랬을 텐데, 비중이 일단은 제 기준에 조금은 단타 계좌에서는 좀 더 오버해서 들어갔었고, 그러다 보니까 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왜? 비중이 들어간 상태에서 원칙 안 지키고 밀리면은 그거보다 더 큰 박살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. 결과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밀렸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원칙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